하지정맥류 때문에 고생들 많으시죠? 보통 다리가 무겁고 저리고 땡기고 아프다 이렇게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올리는 질환이 아마 하지정맥류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병원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처방약도 받고 약도 먹고 해가지고 괜찮아지면은 정말 다행인데, 어떤 분들은 이게 수술까지 했는데도 크게 차도를 보이지 않고 다시 이런 증상들이 재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이 하지정맥류라는 그 질환 이름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이 증상들에 좀 더 집중을 해보면 훨씬 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데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지정맥류에 나타난 증상들은 보통 이 하체 쪽에 정맥 림프 순환이 장애가 왔을 때 오는 증상과 같거든요. 그래서 하지정맥류를 어떻게 개선할지라는 질문보다는 하체, 다리 쪽의 정맥 림프 순환 장애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약사의 속마음, 약속 김약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하체 쪽 림프 순환 장애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것과 관련된 3가지 요소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요소는 많이들 익숙하게 접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마지막에 언급드릴 이 3번째 요소는 생소하거나 언뜻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는데, 끝까지 잘 챙겨 들으셔서 이 마지막 꿀팁까지 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하지정맥류로 대변되는 이 하체 쪽 정맥 림프 순환 장애에 대한 증상이 어떤 것들이 있었죠? 바로 다리가 조금 무겁고, 그 다음에 땡기고 저리고, 어떤 분들은 피부 질환까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가렵거나 습진 같은 것들이 있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 모두가 하체 쪽에 이제 림프 순환 장애가 일어나면은 생기는 증상인데, 이 증상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요소 중에 제가 제일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혈관의 건강성입니다. 일단은 이 혈관 자체가 튼튼해야지 이 정맥순환 그리고 림프순환에 도움이 되거든요. 만약에 이게 딱딱하게 굳어 있다면 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려주는 이 힘이 많이 딸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하체 쪽의 림프순환이 정체가 되고 장애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 혈액순환과 혈관 건강을 관리하려면 제가 제일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몸에 쌓여있는 기름때입니다. 이 기름때가 잘 안 쌓이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 몸속에 있는 기름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외부 자극 그리고 산화적 스트레스에 잘 방어할 수 있도록 항산화제를 섭취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또한 이 혈관 안쪽에 있는 혈액의 질, 그러니까 우리 혈장의 질을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한데, 거기에는 이제 충분한 수분 섭취와 각종 미네랄들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근육의 건강성입니다. 이 하체 쪽, 특히나 정맥 또는 림프에서 이 림프액과 정맥혈을 뽑아 올리기 위해서는 이 근육이 튼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림프순환과 정맥순환에 있어서 근육에 힘이 없으면은 얘네들이 동력을 받아서 위로 올라올 수가 없어요. 특히나 근육 중에 하체 쪽에 있는 허벅지 근육, 그 다음에 장단지 근육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둘 중에서도 이 장단지 근육을 단단하게 탄력성 있게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랑 근육 운동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주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근육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을 덧붙이자면, 이게 근육이 잘 생기시는 분들이 있고 근육이 잘 안 생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육이 잘 안 생기시는 분들은 보통 일단 기본적으로 대사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영양 섭취가 불균형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과 더불어서 식이습관과 그 다음에 몸의 대사를 살짝 올려줄 수 있는 유산소 운동,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 3번째로 말씀드린 요소는 바로 정정정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마지막 3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다리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다들 아시죠? 바로 배 밑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리 위에는 뭐가 있게 되는 셈이죠? 바로 배가 있어요.
자, 다리 위에 배가 있고 그 배 안에는 장이 있기 때문에 장 쪽에 정체가 생겨버리면 이 다리 쪽에서 올라오는 림프액과 정맥들이 잘 못 올라오게 돼요. 약간 그 배에 벽돌을 쌓아놓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이 벽돌들이 막고 있으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이 혈액들과 림프들이 잘 못 올라온다. 올라오는데 조금 힘이 많이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상태 때문에 정맥혈관이나 이 림프관에 있는 판막들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이 장 쪽의 정체가 중요하다. 다리 쪽의 림프 순환 장애를 극복하는 데는 이 장 쪽에서 일어나는 림프 정체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뻗어나가는 질병들이 있어요. 이것은 꿀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건데요. 첫 번째로는 치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 쪽에 림프 순환 장애가 있으면은 이 다리 쪽 불편함 뿐만 아니라 이 항문 쪽의 불편함도 많이 호소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냉대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질 쪽으로 냉이 조금 새어나오는 경향이 보일 수 있어요. 요거는 참고로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 하복부 쪽이랑 하체 쪽의 림프 순환이 좋아지게 되면은 하지정맥류 같은 증상도 괜찮아지고 냉대화도 좀 편해지고 이 치질과 같은 증상들도 개선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거양득 삼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장 쪽의 림프 순환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 좋은 식습관을 빨리 버리셔야 돼요. 밀가루 음식, 찬 음식, 날 음식, 야식, 술 이런 것들을 당장에 그만두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가 무엇이었죠? 우리가 하지정맥류라는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하체 쪽의 림프 순환 장애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리 무거운 증상, 통증, 저림, 그리고 피부 질환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 세 가지, 혈관 건강, 근육 건강, 그리고 장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우리가 언급했던 다양한 방법들로 관리를 꾸준하게 하신다면 이 다리 불편한 증상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탕이 돼야지 나중에 수술을 하고 난 뒤에도 다시 재발을 한다든지 같은 증상이 반복되는 걸 또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꾸준한 관리가 답이라는 거, 약과 수술만이 모든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거 꼭 명심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상 약사의 속마음 약속 김약사였습니다. 다음에 봐요. 약속!